안녕하세요. 자신을 사랑하고 치유하고 반짝반짝 빛을 내는 곳 아그네스 하우스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책은 2억 빚을 진 내가 뒤늦게 알게 된 소름 돋는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 책의 전작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 재밌게 보셨다면 이 책이 무척 반가우실 거예요. 운이 풀리는 말버릇에 나오는 히로시가 감사합니다 5만 번을 했잖아요. 저도 감사합니다 5만 번 2번을 해 봤는데요. 그러니까 10만 번 한 거죠. 저의 경우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제가 주문한 소원이 저에게 오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런데 만약에 그 히로시처럼 "감사합니다." 5만 번을 했는데도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책 우주의 법칙에는 그것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소원이 실현되는 법칙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주문만 보내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을 교육하는 방법, 부정적인 말버릇을 가진 사람을 교육하는 방법, 또 기적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우주의 법칙 1, 말버릇도 행동이다.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행복해지고 싶어. 요즘 사람들이 빠져있는 이른바 스피리추얼에는 사실 함정이 많다고 해요. 우주에 주문을 보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원하는 것이 눈앞에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스피리추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세계를 알았을 때 무엇인가 큰 것을 얻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고 여긴다. 망설이거나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든든한 지주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것만 믿으면 다 된다는 식으로 다른 해결 방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스피리추얼이 오히려 행동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만 의지하고 스스로의 행동을 포기하는 것은 스피리추얼이 아니다. 결과를 도출해내는 주체는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밟고 서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자신의 발을 직접 움직여 행동하고 원하는 것을 발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운이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은 채 멍하니 기다리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책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곳에 가서 아, 이것으로 인생이 바뀌었어. 라고 억지로 안도감을 느끼려 한대요. 하지만 이것은 아무 의미 없는 행동이래요. 그러니까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적인 존재로 포착하고 그 힘을 빌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스피리추얼을 신뢰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진정한 현실주의자이며 자신의 발로 땅을 디디고 서서 행동하는 사람이래요. 저는 이 부분이 마음에 와 닿네요. 결과를 도출해내는 주체는 자신의 두 발로 땅을 밟고 서 있는 사람이다. 자신의 발로 땅을 디디고 서서 행동한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확언해 볼까요? 나는 나의 두 발로 땅을 디디고 서서 행동하는 사람이다. 나는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 다음 내용은 부정적인 말버릇을 가진 사람을 교육하는 방법 부분입니다. 나는 매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말버릇부터 철저하게 교정해야 한대요. 책 36페이지입니다.
사람들은 언어를 사용한다. 언어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임과 동시에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거나 정돈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또한 언어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은 소원을 주문하는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었다. 말은 소리다. 그리고 진동을 만들어내는 소리는 에너지 그 자체다. 가수가 복부의 힘을 사용해서 입으로 부르는 노래를 듣고 우리는 감동하고 그 소리에 실려 있는 내용에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그 노랫소리에 자신의 마음을 흔드는 강한 에너지가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 즉 목소리는 진동을 하면서 공기를 타고 뻗어나가 상대방에게 전달되며 우주까지 전달된다. 우주는 이런 에너지들을 받아들여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준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매일 입 밖으로 내는 모든 말이 주문인 셈이다. 굉장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입 밖으로 내는 모든 말이 주문이래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사용하는 말을 주의해서 골라야 하고 좋은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말아야 한대요.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삶은 비약적으로 바뀔 수 있대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말이 바로 감사합니다와 사랑합니다와 같은 말이래요. 하지만 아무리 감사합니다를 중얼거린다고 해도 평소에 사용하는 말이 최악이야, 싫어, 기분 나빠와 같은 부정적인 말이라면 우주는 양쪽 모두를 증폭시키기 때문에 결국 의미가 상쇄하고 만대요. 그러니까 운이 풀리는 말버릇 따라서 감사합니다 5만 번을 했더라도 평소에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에 반대되는 말이었다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10만 번을 한 저 아그네스의 경우는 이래요. 예전에 24시간 하루를 봤을 때 하루 종일 부정적인 말을 했다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5만 번을 2번 하면서 한 50대 50? 부정적인 말이 한 50으로 줄어들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의 말이 한 반절 정도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또 느끼는 것은 내가 주문한 소원이 아직 나에게 오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극적으로 아직 저에게 도착하지 못한 이유가 그 나머지 평소에 제가 하는 말투가 아직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이거를 느꼈어요. 우리의 하루하루가 감사와 사랑과 기분 좋은 일들이 점점점 많아질수록 나의 소원이 점점 더 빨리 이루어지겠구나. 이거 하나는 확실히 알겠어요, 저는. 여러분도 그러시죠? 책으로 다시 돌아가서 소원이 실현되는 법칙 중에 진정한 스피리추얼은 행동하는 것이다. 이 책 우주의 법칙에는 우주님이 비법이 담긴 두루마리를 주고 가는데요. 맨 앞에 쓰여 있는 것은 진정한 스피리추얼은 가장 현실적인 것, 즉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말버릇을 바꾼다는 것도 물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초의 행동이다. 또 우주님으로부터 무언가 힌트를 얻으면 곧바로 행동에 옮겨야 한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다음 힌트가 찾아오고 또 행동으로 옮기고 이런 식으로 반복한 결과 내 빚을 모두 변제할 수 있었고 지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 서점에 가보면 내 책이 분류되어 있는 스피리추얼 분야에는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책들이 잔뜩 진열되어 있다. 그럼에도 수많은 책을 읽어봤지만 내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우주님과 히로시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우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사람들이 스피리추얼에 대해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히로시가 대답해요. 스피리추얼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단순히 상상하고 원하고 기다리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이지요. 우주님이 대답해요. 그렇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존재하는 에너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수많은 자기계발 책을 우리가 읽었는데 내 현실은 전혀 바뀌지가 않았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의지했는데 나의 소원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면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대요. 우주님이 얘기해줘요. 본인의 두 발로 땅을 확실하게 디디고 서서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야. 스피리추얼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 사실은 현실주의자라고. 결국 지구에서의 스피리추얼은 끊임없는 에너지 발신, 즉 주문과 행동이 세트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 말은 결국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 라고 낙담할 필요는 없어. 히로시, 너를 잘 봐. 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열심히 움직이고 있잖아.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도 하루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7,000번 정도 했었지? 히로시가 대답해요. 그야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고 우주님이 준 힌트를 따라 행동하면 소원이 이루어지니까 그렇지요. 말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주문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행동이다. 말로 표현하는 행위는 소원을 이루는 첫 걸음이다. 나 자신의 경험을 돌이켜보면 확신할 수 있다. 목소리도 파동을 가진 에너지 그 자체다. 다양한 소리의 조합이 우리의 목소리나 말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소리의 조합에 의해 에너지는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 단순한 소리 아냐?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소리의 조합으로 상대에게 마음을 전달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고 바보, 멍청이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나빠진다. 그것은 말의 의미를 받아들임과 동시에 그 말에 실려 있는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감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에너지의 발신기이자 수신기이다. 좋은 말을 발신하고 좋은 말을 수신함으로써 좋은 에너지를 발신하고 좋은 에너지를 수신한다. 이 순환은 주문을 성공시키는 토대다. 이게 바로 말버릇으로 인생이 바뀌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은데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부정적인 말에서 180도 싹 바뀌어가지고 긍정적인 말만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잖아요. 저의 경우에는 예전에 부정적인 말이 100%였다면 요즘에는 부정적인 말이 50% 정도 줄어들고 긍정적인 말이 50%를 채우고 이제는 긍정적인 생각과 말이 조금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 책이 정말 독자에게 쉽게 다가오는 건 이런 우리의 생각을 질문으로 해줘요. 이렇게요. 아무리 노력해도 부정적인 말이 머릿속에 떠올라요. 좋은 말버릇이 습관화되지 않아요. 저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버릇으로 돌아와 버려요. 최근 독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주님이 이렇게 대답해줘요. 뭐야?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라고? 걱정할 것 없어.
부정적인 말버릇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으니까. 방법은 간단해. 종이를 한 장 준비하고 자신이 중얼거리는 자학적인 말버릇, 꿈꾸는 듯한 말버릇, 무엇인가를 막연히 바라는 말버릇을 종이에 다 써본 다음에 펜으로 하나씩 X 표시를 해서 지워보라고 합니다. 전부 지웠으면 지금까지 줄곧 해왔던 말 대신 어떤 말을 할 것인지 써보래요. 그건 그대로 우주에 보내는 주문이 되니까 명확하게 잘 써야 된다고 합니다. 책에 자세한 예도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요. 자학적인 말버릇으로 나는 안 돼 라고 했다면 나는 안 돼 X표를 하고 그 말을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나 정도면 괜찮아. 그리고 꿈꾸는 듯한 말버릇 이런 거죠. 돈이 있으면 좋겠다. 여행을 가고 싶어. 이런 말버릇에 X표를 하고 바꿔보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좋겠다. X 대신에 돈은 있어. 여행을 가고 싶어. X표 대신에 여행을 갈 거야. 내가 할 수 있을 리 없어. X표 대신에 나라면 당연히 할 수 있어. 이렇게 명확하게 써보래요. 이런 작업이 다 끝났으면 이 종이를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붙여놓고 의식적으로 긍정적으로 수정한 말을 사용하래요. 만약에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그 10배, 즉 10번은 긍정적인 말을 되풀이 해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위화감이나 거부감이 느껴질 수도 있고 난 도저히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 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대요. 이 책의 저자는 자신도 이 방법을 실천해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분을 느끼는 걸 충분히 이해할 수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되돌아가는 기분, 불안해지는 기분, 좀처럼 바뀌지 않는 현실 때문에 기가 죽는 기분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대요. 하지만 그런 불안감은 떨쳐버려야 한대요. 일단 어린 시절에 부모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지 못했던 에너지가 깃든 긍정적인 말을 자신을 향해 몇 번이고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이 믿어줄 때까지 몇 번이고 말해야 한대요. 우리도 여러분 긍정적인 확언 해볼까요? 나 정도면 괜찮아. 돈은 충분해. 충분히 나에게 오고 있어. 나라면 당연히 할 수 있어. 내가 가고 싶은 그곳 여행을 갈 거야. 지금의 나는 믿을 수 있어. 그 다음 편은 소원이 이루어진 미래가 이미 우주에 존재한다. 어린 시절에는 우주 비행사가 될 거야. 연예인이 될 거야. 억만장자가 될 거야. 이렇게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거창한 꿈을 이야기해도 부모들은 기뻐해 주잖아요. 자식들이 신이 나서 그렇게 말하면 세상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거란다 라고 말하는 부모도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 그래, 그거 정말 멋있다. 그래,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지 라는 식으로 응원을 해줍니다. 우주님이 히로시에게 물어봐요. 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어. 그 거창한 꿈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꿈이라고 생각해? 그런 꿈을 이룬 사람이 정말 없나? 라고 말이야. 우주는 인간이 소원을 생각한 그 시점부터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정보를 끌어 모으지. 우주에는 그 꿈이나 소원이 이루어진 미래도 동시에 존재해. 즉, 생각을 한 그 시점에서 그 정보는 이미 우주에 존재하는 거야. 정말 굉장하죠,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생각한 그 시점부터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우주는 준비하고 있대요.
저자가 얘기해 줍니다. 소원을 이룬 사람과 이루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 자신에게 제한을 두지 않고 순수하게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는가 하는 것과 그 꿈을 향해 지속적으로 행동했는가 하는 것이래요. 이 책 제1부 소원이 실현되는 법칙의 끝부분에 일단 행동으로 옮긴다 편입니다. 우주에서 온 힌트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말도 정말 자주 듣는다. 대답부터 하자면 우주에서 온 힌트는 대부분 그 순간에는 잘 모른다. 나중에 돌이켜 보았을 때, 아, 그건 역시 우주가 내게 보내준 힌트였어. 라고 깨닫게 된다. 그렇다. 나중에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기적에 익숙해지면 아, 이건 곧바로 실행해야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인지할 수 있지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주에서 온 힌트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왠지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면 일단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 기적을 만들어낸다. 힌트이든 힌트가 아니든 간에 행동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우주의 법칙이다. 오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그러면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거 확언해 볼까요? 나는 나의 소원을 기분 좋게 주문하고 명확하게 주문하고 행동합니다. 나는 내 자신의 발로 땅을 디디고 서서 행동합니다. 나는 평소에도 늘 감사하는 마음, 사랑이 가득 담긴 말을 합니다. 우주가 나에게 보내주는 힌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더라도 왠지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면 행동합니다. 내 삶에는 감사와 사랑이 점점 더 많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